네, 안녕하세요. 신현웅입니다. 그 두 가지 마음에 좀 걸리는데요. 제가 지난주 우리 학교 테드에서 강연을 또 해서 저 인물 또 나오는 거 아니야 식상해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개회사를 하고요. 또 폐회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해서 지금 세 번째 해갖고 계속 여기서 계속 있는다는 게 부담이 많이 됐지만 그 아까 사정을 말씀하신 두 분을 생각해서 그래갖고 많은 학생들이 온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귀중한 시간을 내야 한 거에 대해서 좀 보답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고민과 그 결단에 어제 아침에 PPT 넘겼어요. 한다고 고민하다가. 그래서 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나온 게 처음에 늦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늦음에 대한 주제래 가지고요. 늦다 그리고 빠르다, 가난하다, 부유하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갖고 상대적으로 사회를 생각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늦다. 한번 시속 60km 차를 생각해 보죠. 차를 생각해 보면 고속도로에서는 늦어요. 저 차 왜 이렇게 늦어요? 근데 도심에 들어가면 그 차는 너무 빨라요. 사실 우리는 각자 늦다라는 걸 어떤 기준에서 생각을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여기 아까 앞에 강연자 이중 강연자 얘기했지만 26살이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이 26살은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취직을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복학했을 때 나이가 아니고요. 그때쯤에 평균적으로 그 대졸자 신입사원의 평균 나이가 26살이었어요.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신문기사를. 근데 그때 제가 군대에서 복학했을 나이가 26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26살이지만 이제 제 일생이라고 할 수 있는 짧은 부분을 왜 이 늦다라는 주제를 하는가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제 짧은 인생입니다. 20살 봄에 대학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요. 21살 가을에 그러니까 2학년 2학기죠. 휴학을 했습니다. 휴학한 이유는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 우리 학교로 따지면 아마 애신화에서 에너지 전공일 거예요. 제가 들어간 학교에서는 응용화학부라고 화학공학과 공업화학과가 붙어있는 그 학과를 대학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1학년 때는 좀 버틸만 하더라고요. 미적분학도 배우고 뭐 일반 물리, 일반 화학 배우는데 좀 버틸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물리가 재미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2학년이 됐어요. 2학년이 됐는데 딱 듣는 게 유체역학, 플로이드를 이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조금 들을만해요. 그리고 피지컬 케미스트리, 물리화학을 듣는데 서모 열역학하고 양자역학 조금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은데 오거닉 케미스트리, 유기화학을 듣는데 이거는 잠만 오더라고요. 진짜 듣기 싫고 얘가 왜 화학을 선택했지? 불행한 느낌이 들 정도로 저는 그랬어요. 근데 또 저와 같이 들어온 동기들은 오히려 오건이가 훨씬 재밌다고도 얘기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다 다른 거죠. 다른 거였고요. 그리고 공업수학을 듣는데 크레이지 공업수학을 듣는데 진짜 싫었어요. 왜 싫었냐면 그러니까 일반 미적분학을 듣는데 미적분학은 그래도 답 틀려도 과정은 점수를 주더라고요. 부분 점수를. 근데 공수를 듣는데 답 틀리면 과정 이런 것 없이 다 거의 빵점 처리되고 학점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과정이나 이해 없이 계산만 두들기고 계산기를 두드는 게 공대일까? 이런 제 환상들이 다 깨진 거예요. 공대를 들어와서 뭔가 창의적인 걸 만들고 이런 환상들이 깨지면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장학금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을까? 뭐 30만 원이든 얼마든. 그래서 공부를 했죠. 하다가 도저히 아니다는 생각이 들고 어느 날 휴학을 했어요. 휴학을 하고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거기서 이제 한 학기가 늦어진 거죠. 그래서 고민 한 학기 동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평소에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고민을 했을 때 그 국문학을 선택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왜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하고 싶었던 건 평생 공부였어요. 평생 공부를 하고 싶었고 근데 무엇을 공부할까 문제였는데 들어와 보니까 그 꿈이 머릿속에 안 그려지는 거예요. 이걸로는 평생 재미가 없을 것 같다. 왜냐면 학점이 나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할 수는 있을 텐데 재미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늘 곁에 문학이 있었고 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국문과를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4학기죠. 22살 봄이에요. 봄에 복학을 하면서 국문과 전공을 쭉 깔아서 듣기 시작했어요. 근데 깔아서 듣고 1년을 듣고 23살 봄에 국문과로 전과를 합니다. 그리고 한 학기 다니고 이제 군대를 갔다 옵니다. 그리고 군대에 복학한 게 26살인 거예요. 근데 갔다 와서 후회를 좀 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늦었다는 생각이 들은 게요. 국문과가 문제가 아니라 초등학교 말이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와서 계속 국문학이나 문학이나 인문학만 생각한 사람들하고 같이 수업을 들으려니까 글도 제가 너무 못 쓰고요. 뭐 되는 게 없더라고요. 뭐 책을 읽어도 안 되고 뭐가 진짜. 그래서 이게 올바른 선택인가. 근데 너무 하고 싶지만 늦은 거죠. 하지만 버텨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더 행복하지 다시 다른 데는 못 가겠다 하고서 그냥 더 미쳐버린 거죠. 27살 가을에요. 대학원을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고전문학으로. 고전문학 대학원을 들어가가지고요. 전공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현대문학은 그나마 지금 있는 글이니까 읽을만 해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요. 그것도 고전문학의 고전시가인 무슨 관동별고, 청산별고 이런 전공을 하겠다고 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더 환상이 깨진 게 대학원 1학년 때 첫 학기 때 수업을 듣는데 다들 저희는 수업이 그거였어요. 대학원 수업이 작품을 읽고 예를 들어 청산별고 뭐 이런 것처럼 작품을 읽고 글을 한 10페이지 A4를 써가지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8페이지나 아까 그 두 번째 강연자 얘기처럼 글을 써갖고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페이퍼를 써야 되는데 딴짓만 하고 싶은 거예요. 잠만 자고 인터넷 서핑이나 이런 딴짓만 하고 술만 먹고 그럼 하루 전날 밤새서 글을 써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엉망이겠어요. 그렇게 해서 학점도 대학원 학점을 그렇게 못 받았어요. 그리고 첫 학기에는 발표를 했는데 게시판에 그 수업의 교수가 이거는 다시 하게 뭐 이렇게 이제 나와가지고 이게 뭐야 하고 선배한테 전화해갖고 울었어요. 울면서 형 내가 계속 해야 돼? 이게 뭐야? 그러니까 그냥 하면 돼. 야 나와 술 먹자. 사실은 힘들면 술 먹고 힘들면 술 먹고 그러니까 되게 동료들이 울타리 된 건 많은 힘이었어요. 그거를 이겨나가는. 그러면서 그거를 이겨나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마 대학원 선배들한테 들어봤을 거예요. 2년에서 2년 반 많아야 3년 졸업하는데요. 요 27살부터 31살까지의 3년 6개월이 제 석사 과정이에요. 논문 쓰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논문 쓰면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은 어떤 그 힘들은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계속 내가 한번 그냥 일명 우리 고수업 칠 때처럼 못 먹어도 오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가보자 믿었는데 한번 버텨보자. 왜? 일단은 다른 건 몰랐어요.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는 것보다 저는 그걸 믿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자. 전 딱 그거 하나 믿고 갔는데 진짜 힘든 게 석사를 쓰는데 마지막 그 프로포절 한 50장, 60장 A4를 내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그래도 어떻게 써야지 해갖고 5일 동안 10시간을 자고 썼어요. 어떻게든 냈죠. 내고 졸업을 했어요. 그게 되더라고 인간이. 그러니까 한번 경험해 보니까 야 미친 척도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 박사를 들어간 거예요. 31살 봄에. 근데 계속 이때요. 늦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은 이미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대부분이 거의 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나마 31살 봄에는 이미 저 7년 6개월과 3년 6개월을 겪어서 그런지 조금 늦어진다라는 게 조금 마음은 안도가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거는 그냥 내 길이고 삶인가 보다. 그리고 들어가서 재밌고 더 버티려고. 왜냐하면 저에겐 잃어버린 10년이 있는 거죠. 예, 이과를 갔기 때문에 이과를 선택해서 뭐 수학 경시 나가고 과학 경시 나가고 이런 이과 삶을 계속 살았기 때문에 문과적인 어떤 생각을 안 해서 잃어버린 10년이 있는 거예요. 그 10년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게 이제 27살부터 31살 때는 뭣도 모르고 좀 술도 먹고 공부하는데 석사 논문 쓰고 나니까 공부를 하는 법을 이제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게 이제 한 3년 걸린 거예요. 근데 아직도 저에겐 7년이라는 시간을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래갖고 한 게 박사과정 2년 동안에는 이틀에 한 번씩 집에 들어갔어요. 아 나는 어차피 내가 머리도 나쁘고 뭐도 안 되고 왜냐면 같은 사람이 있을 때 안 되니까 시간으로 엉덩이로 버텨야 된다. 그래갖고 버티고 학교에 한 50일씩 나갔어요. 학교에 거의 매일 나가서 공부하고 왜냐면 선배가 그랬거든요. 놀아도 학교에서 놀고 무조건 뭐 해라. 자도 학교에서 자라.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해서 이제 버티고 하는데도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박사를 10년이 걸렸어요. 그 사이에 한 8년 정도 됐을 때 100장짜리 논문을 냈어요. 지도교수하고 얘기하는데 많이 부족해. 한 학기 또 밀리고 또 냈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어. 또 밀리고. 그럼 이제 그날 내려고 밤새 갖고 냈는데 울고 또 배우자는 기대했으니까 부부싸움 하고 애들은 둘이 있으니까 컸거든요. 그러면 또 후배한테 밀리는 거예요. 더 기분이 나쁜 건 제가 박사 들어왔을 때 후배들이 졸업하고 있는 걸 보면 속이 계속 상하더라고요. 이게 막막하고 되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차피 온 길이고 좋아하면 되겠지. 그리고 그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 사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만큼은 할 수 있지 못해도 내가 스스로 커나가고 있다는 효능감이라고 할까요? 그 감정들이 좀 느껴지면서 버텼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힘들긴 하더라고요. 한 큰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려고 뭐 하는 순간 아직도 졸업 못하고 막 이런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건강검진을 매년 정기적으로 받는데 자살위험금까지 걸려 있었어요. 근데 저는 자살위험금은 아닌데 이렇게 체크하고 나니까 상담을 받으래요. 가봤죠. 가봤더니 자살위험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더니 전혀 문제가 안 되시는데요. 하지만 저는 우울한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32살 봄에 이제 졸업을 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게 제 어떤 계속 늦어진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오히려 늦어진다는 느낌이 갈수록 희미해지는 어떤 경험들이 저의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 이야기했지만요. 이 20살부터 42살까지에서 그 늦어진다는 느낌, 제가 얘기했잖아요. 늦어진다는 건 누군가 빠른 게 있고요. 누군가 보통이 있고요. 사실 비교할 대상이 있는 거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었더라고요. 제 과정에서는요. 처음에 자리였던 것 같아요. 내가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집중해서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들 제가 뭐 창사글도 가르치고 이러긴 하는데요. 늦어도 좋은데 잘 쓰는 건 좋은 거라는 건 늘 생각을 해요. 사실 과제물 넣는 건 한두 번은 전 별 문제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잘 쓰는 건 잘하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잘하다 보면은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떤 과제들을 잘해야지 하면 못 낼 때도 있어요. 그러면 오해를 받아요. 아 얘는 되게 불성실하게 못 냈다.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다 보면 자기 검열이 심해지기도 하지만 이 늦어진다라고 할 때 늦는 게 아니라 아마 내면에 내 것을 잘하는 것. 자, 이 늦어진다는 느낌들을 받을 때 비슷한 해결 방법이었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 첫 번째 강연자인 조한강 강학생이 그 얘기했던 것 같아요. 다른 데 신경 안 쓰고 이거를 할 때 아 늦어진다고 어때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가 아니라 요 하고 싶은 걸 계속 몰입하고 했던 것 같아요라는 얘기를 전 아까 들었어요. 아 비슷한 경험인가 보다. 근데 계속 밖에다가 이 표준편차 곡선에서 내가 어디쯤인지 계속 찍어나가기 시작하면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속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흔들려요. 저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하지 않아요. 왜? 몇 년 전까지도 저도 계속 흔들렸거든요. 그럼 그 흔들렸을 때 어떻게 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처음을 생각했어요. 왜? 좋아서 왔고 좋아서 선택했고 좋아서 갔다면 못해도 내가 좋은 것만큼은 성장하겠지라는 믿음 속에서 좋음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떠오르더라고요. 아 이거 못하겠다, 어렵다, 힘들다. 그 순간이 오더라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잘하고 성장했기 때문에 처음보다 잘했기 때문에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였더라고요. 결국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요즘도 그래요. 힘들 때마다 그래 처음에 이렇게 기뻤지, 처음에 이렇게 설렜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늦는다는 거에 대한 감각들을 좀 무디게 하는 게 어떤 저의 삶의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좀 그림이 좀 제 거를 이제 손봐서 그러는데 이 물이 떨어지려면 구멍에는 이렇게 떨어지는데 물이 점프해가지고 이거 아마 유체역학적으로도 이상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다가 어느 순간 저는 그래요. 늦었다는 생각, 나아가지 못한다는 생각 이게 어떤 구멍에 우리가 지금 정체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물은 채워야 흘러가요. 즉 늦는다는 건 우리가 그만큼 채워야 될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얘기는 아직 내가 부족할 수도 있고요. 아직 내가 생각하는 이만큼이 구멍이 채워야 될 노력이 필요한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체험의 문제들이 어느 날 떠오르고요. 그런데 이 체험은요. 그러니까 늦는다는 건 그거예요. 내가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늦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아직은 빠를 필요가 없이 더 채워야 된 내공의 깊이의 문제겠죠. 그 생각이 들고 그럼 내가 아직 더 붙여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걸 빨리 하고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어쨌든 내가 그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저는 나아가지 못하고 늦는다는 생각은 내가 얼마나 그걸 하고 싶은 간절함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네가 못하고 잘하는 능력의 판단이 아니라 얼마나 네가 간절한가, 그만큼 할 수 있는가의 시험의 어떤 구덩이에 물을 채우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시절을 채우는 방식으로 이렇게 채워나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요. 그래서 그 채우는 과정과 이 하는 과정을 생각하다 보니까요. 결국 늦다 빠르다가 남과 비교감이더라고요. 며칠 전에 집 청소를 하다가 제 27살 복학했을 때 대학원 들어가는 그 나이에 있는 저거를 봤어요. 그 수첩을 봤어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원래 스캔해서 가져올까 했는데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나서 참 가난했다. 이 가난이 싫어서 웃죠. 이게 진짜예요. 제 삶이에요. 그 가난이 싫어서 선생님께 인정받고 싶고 성적으로 인정받고 싶고 그랬다라는 글들이 써 있었어요. 제 수첩에. 근데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누구에게 인정받고 누구와 비교하고 즉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남들의 기준에 맞춰서 저를 계속 맞춰나간 게 나 보니까 늦는다는 감정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게 이번에 좀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늦는다는 거는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많이 드는 생각인데요. 100km로 계속 차가 달리다 보면 옆 차들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속도가 얼마나 그 속도 느는지 몰라요. 근데 늦어지면 이 차가 얼마나 빨리 나가는지 천천히 하는지 우리는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내 속도가 몇인지도 인지되고 내 방향이 어딘지도 보이는 것 같아요. 즉 저는 요즘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늦는다는 건 결국은 내가 좋아하는 건 나다움을 찾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찾는 휴식이자 여유이자 관조이자 거리두는 어떤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늦은 어떤 경험들을 봤을 때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늦었다는 것에 대해 물을 채우는 과정에 대해 비유하신 부분이 너무 공감이 되고 또 너무 좋은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진로를 과감하게 바꿔서 이렇게 교수님이 되기까지 포기하지 않은 모습에 정말 다시 한번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부터 신현웅 교수님의 Q&A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번쩍 들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딱 두 분만 베스킨라빈스 쿠폰 드리니까요. 선착순 두 분은 쿠폰 받아가시면 됩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여기 오른쪽에 계신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그 교수님이 계속 공부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진로를 선택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빠진 약간 그런 고전 문학 쪽으로의 어떤 매력을 느끼셔서 그쪽으로 계속 가신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공부는 초등학교 3, 4학년 때 보면은 책 읽고 뭐 하는 지식을 제가 이렇게 성장한다는 게 되게 기분이 좋아갖고 계속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고전 문학이 빠졌냐는 때 문학은 중학교 때요. 그 도서관에 가면 주말마다 고전을 읽고 책을 읽는 게 그렇게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그 행복감들이 어쨌든 책으로 이끌었고, 근데 그게 왜 고전 문학이냐고 하면 대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목표를 세웠어요. 1년에 1학년 때는 100권을 읽고 2학년 때는 200권을 읽고 3학년 때 300권을 읽어보자 스스로. 그래갖고 근데 다시 읽고 쉬운 책까지 해보자 해갖고 300권까지 해본 거예요 매년. 근데 그때 읽는데 현대 소설들이 처음엔 재밌어요. 저희 거의 많이 현대 소설 좋아하거든요. 근데 현대 소설 읽는데 다 거기서 거기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전 문학을 읽기 시작하는데 세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야, 이렇게 역사도 공부해야 되고 뭐도 공부해야 되게 폭넓게 세상을 볼 수 있는 게 이게 힘이 고전이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예전에 그 약주를 드시면 시조창, 청산 이러면서 시조창도 불러주시고 이런 기억들이 어떤 몸에 남아있는 그 한자를 좋아하고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질문 하나 더 받아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저 맨 앞에 회색 옷 입으신 분.
그 늦어진다는 게 결국에는 상대랑 비교를 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비교하는 대상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보통이 친구들일 것 같은데 그 친구들 만약에 제가 늦어지는 입장이라면 그 친구들보다 제가 늦어졌을 때 상대적 박탈감이라던가 아니면 그 친구들과 인간관계들이 조금씩은 멀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없으셨는지? 당연히 있었죠. 그 질문한 것처럼. 있었습니다.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을 조금 그 비슷한 속도에 비슷한 또래를 하다 보면 안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에서 새로운 뭐 늦어진 사람일 수도 있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또 친해지면서 공동체가 옮겨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집착을 못 하겠더라고요. 거기 가면 제가 계속 왜소해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돈 얘기를 하고 뭐 가정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게 소모적이게 되는 거예요. 에너지도 힘들고 돌아오면 씁쓸해요. 그 당시에 담배 필 때인데 돌아오면 꼭 나오면 담배를 피워요. 줄담배 피고 지금 끊었지만 근데 내가 자리한 곳에 새로운 정착감들을 만들면서 이렇게 제가 그랬잖아요. 형 그만둬야 돼. 울 것 같아. 이러니까 투덜투덜 할 수 있는 그 울타리들이 될 수 있는 또 힘이 되는 새로운 곳에서 하니까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연히 있었죠. 그래갖고 여동생하고 자취했는데 여동생이 미친 거 아니야? 지랄하지 마 이러고 진짜. 왜냐면 스트레스가 이만큼 하니까 밖에 못 풀고 안에 풀기도 했으니까 저도 그랬어요. 많이 심했고요. 네, 그랬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쿠폰은 이제 더 이상 드릴 수는 없고요. 추가적으로 질문 몇 개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여기 앞에 분. 그 강연 감사드리고요.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늦어진다라는 게 나다움을 찾는 것이고 또 내 웅덩이에 물을 채우는 과정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물을 채우고 늦어지고 있을 때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나에게 더 나은 길은 없는가라는 고민이 없으셨는지 또 있으셨으면 어떤 것을 방향성으로 잡고 또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겨내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공부를 해야 됐고 이게 재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면 이게 나은 길이 있지 않을까. 어떻게 계속 또 고민하면서 저는 아마 이렇게 또 갔을 것 같아요. 한번 가본 사람은 옮길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근데 재미가 있는 그냥 이렇게 어느 순간 보니까 푹 빠져 있는 거예요. 요즘도 보면은 뭐 병천이나 어디 공부한다고 2-3시간 동안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은 2-3시간 간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재미와 처음의 설렘이 이 방향이라고 저는 그거를 제 마음속에서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의심이 있고 불안하고 이 길이 제 길이 아닌 것 같다는 순간은 어쩌면 옮겨야 될 타이밍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거꾸로. 그래서 의심은 그게 없었던 부분은 그거였어요. 대신 이렇게 해서 교수가 될 수 있을까? 이 불안들은 있었죠. 하지만 이 하는 행위 자체는 행복하고 좋았으니까 버틴 것 같아요. 좋아서.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보도록 할까요? 네. 혹시 질문 저기 맨 뒤에 분 계시네요. 후드티. 네, 교수님처럼 이제 원하는 걸 바꿔서 이제 지금까지 계속 해오시다가 이제 교수님처럼 잘 되는 케이스도 있지만 또 진짜 원하는 걸 찾아서 했는데 이제 결국엔 안 되는 길로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지 좀 잘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교수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도 대답하고 이렇게 테드 지난주에 하면서도 그게 제일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여기 서서 저도 불안해했고 취직이 안 될 수도 있고 이 길이 어떨지도 모르지만 좋아서 했지만 어쨌든 지금 여기서 교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얘기들이 미화되고 그래 저 사람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됐는데 돼서 걱정이 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실 다 교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다 학위가 됐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라서 그 다른 길들을 그러니까 다른 결과물이 나온 거죠. 사실 아무리 내가 해도 어떤 우연히 세상이라는 거 우연히 지배하는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그 분들에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답이 제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믿고 와서 여기를 왔다라는 하나의 그래도 좋은 결과물이 제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안 나온 거는 말을 못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분들 마음에 또 다른 경험과 되게 소중한 것들이 있어서 제가 섣불리 말을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질문은 고민해서 했겠지만 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제 신현웅 네, 교수님 신현웅 교수님의 Q&A 세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들 뜨거운 박수로 저- 네, 부탁드립니다. 저 30초만 한마디 해도 돼요. 30초. 아, 네. 왜냐면 아까 이주은 학생 발표했을 때 부모님의 선택이나 이럴 때 부모님의 눈총은 어떡하냐. 결국은 이겼다 이랬잖아요. 저도 똑같은 경험이 있으니까 하나만 얘기하려고 대답해주고 싶더라고요. 뭐냐면 여러분 그 얘기 들었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거를 자식 입장에서 사용하면 돼요. 끝까지 버티고 이기면 부모가 이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그 생각했어요. 아, 부모님은 결국은 자식을 못 이길 테니까 내가 버티고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너무 그거는 저는 그 말을 하나 해주고 싶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를 자식 입장에서 보지 말고, 그러니까 부모 입장 말고 여러분이 선택하거나 할 때 강하게 기준을 세우면 어떨까. 저는 그 대답을 하나 질문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들 뜨거운 박수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